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에 이어서 오늘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그리고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는데 먼저 평론가님 오늘 연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저는 지금 국민의힘 입장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대변했다 이렇게 네.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먼저 민주당이 사실은 압도적 의석을 167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그러면 제대로 좀 사용돼야 되는데 사실은 민주당이 굉장히 완력 가까운 정치를 함으로써 합의제의 핵심 요소들을 매우 무력화시킨 것도 사실이고 그것이 또 의회 민주주의를 형용화시켰다 이런 비판도 사실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다수 의석을 무기로 결국 국정 운영을 발목을 잡아서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도 제대로 된 법안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고 예산안 처리도 시한을 넘겨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려움에 봉착했던 것 이거 분명히 지적하면서 결국 이것이 민주당이 5년 동안 심판받았던 내로남불의 연장선상 아니냐 이렇게 지금 그렇게 비판을 한 거죠. 네. 특히나 이제 저는 또 이러면서도 저는 대안도 제시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에 있는 게 안보와 기후, 인구 이 세 가지 위기인데 이 위기야말로 정말 제3의 우리 국가의 대위기다. 그래서 국회가 이런 어떤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응전해내는지 이런 것들이 국민에게 제대로 평가받을 때 국회가 존립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상당히 저는 진일보했다는 얘기라고 보여지고요. 좀 마지막 하나 또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제 정치의 사법화가 사실은 너무 심해가지고 정말 이 정당 간에도 고소고발이 난무하면서 정치로 풀어야 할 영역들을 사법의 영역으로 가져가서 굉장히 말하자면 정치의 영역을 협소화시키고 왜소화시킨 점들은 우리가 반성하자 그러면서 정말 협상과 타협의 정치를 좀 복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사실과 합리성에 기반한 토론을 거쳐서 법안도 그렇게 통과시켜야지 많은 의석과 힘을 가졌다고 해서 무조건 어떤 힘으로 통과시키고 다수 의석을 무기삼아 한다는 건 이건 온당치 못하고 국민에게 비판받을 것이다. 저는 어쨌든 정치가 이렇게 좀 국민에게 인류로 보여줘야지 저렇게 사류로 간다는 것은 서로 이건 정치가 공멸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앞서서 바꾸자는 그런 지적들은 굉장히 좀 호소력이 있었고 울림이 있었다라고 평가하겠습니다. 네, 행정관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계속 일관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전 정부와 야당 탓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협상과 타협의 정신을 복원하자고 말씀하셨는데 그야말로 협상과 타협의 정신을 복원하려고 정부 여당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물어볼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집권을 한 지 9개월이 됐습니다만 169석을 가지고 있는 야당 당대표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협상과 타협의 정신을 복원하자고 말씀하시는 게 맞는가? 왜냐하면 지금 집권을 통해서 행정을 갖다가 관철하고 있는 건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정부 여당 스스로가 저희 협상과 타협의 정치를 발휘하지 않는 상황에서 야당에게 얘기하는 건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159명의 생명이 참사를 통해서 희생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정부가 적어도 탄핵이라고 하는 국회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권한을 행사했다고 해서 의회주의에 폭거라는 식의 말을 하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하는 질문 하나 하고요. 더 중요한 문제는 난방비, 전기료 인상, 대중교통료 인상 고물가 때문에 국민들의 등 허리가 휘고 있고요. 고금리에 따른 소위 가계부채 상승 때문에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반성과 사과를 하시고 난 다음에 전 정부를 탓하시던 아니면 야당을 탓하셔야 되는데 본인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사과 반성하지 않으면서 남한테 협상과 타협을 요구하는 것이 진정한 대정부 솔직히 당대표가 원내대표가 말씀하시는 상황에서 타당한 조문인지에 대해서 좀 스스로에게 물어보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김기현 후보의 대통령 탄핵 발언에서 시작된 공방이 당정 일체론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장제원 의원이 당정 분리가 아닌 당정 일체를 강조했고 다른 친윤계 의원들도 여기에 힘을 싣고 있는 모습인데 이 탄핵 발언 논란 속에서 당정 일체론이 나온 배경 어떻게 좀 봐야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이제 내년 총선은 결국은 대통령이 어떻게 평가받느냐.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하자면 중간평가 성격을 띠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이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총선의 성격이다. 그러면은 결국 이제 당정이 일체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그게 이론적 배경이 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실 최근 있었던 김기현 의원의 발언이죠. 네. 결국 이제 물론 그것이 본인은 그런 어떤 당정이 대립했을 때
탄핵됐던 역사를 얘기하고 그런 불행했던 역사를 내가 소환했던 거라고 얘기하지만 듣는 사람들 지금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사람들은 당장 그런 판사 출신의 의원이 아니 탄핵 사유도 없는데 탄핵의 어떤 그런 발언을 꺼내는 순간 이거는 굉장히 전대를 좀 혼란 속으로 몰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부적절했다 비판이 나왔고 대통령실에서도 이것은 대통령실을 끌어들이는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논평이 나왔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걸 진화하는 차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당원 7조와 8조를 한번 찾아봤어요. 당원 7조가 이렇습니다. 당원 7조는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임기 동안에 명예직 이외에 당직을 가질 수 없다. 이게 당원 7조고요. 당원 8조는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당의 정강 정책 등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하고 그다음에 당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적극 뒷받침해서 그 결과에 대해 대통령과 함께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이게 이제 그겁니다. 그러면서 다음 한 조항이 당정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하여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미 당원의 이 건강한 당정 관계가 명시돼 있는 거고 이것이 어찌 보면 이제 일체화된 당정 일체론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이 여기에 대한 핵심적인 이 당원이 갖고 있는 그 성격은 뚜렷하게 어떤 종속된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어떤 건강한 당정 관계로 국정을 동반 운영해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온 이유는 결국은 이제 지금 내년 총선이 의석수가 작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민주당이 끌려다니고 있지만 우리가 당정 일체가 되지 않으면은 결국 총선에서 이겨도 우리가 이제 과반의 압승을 하지 않는 한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당정 일체해가지고 대통령을 도와야 된다. 그 강력한 메시지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것이 어찌 보면은 친윤 김기현 의원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이론적 논거가 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지금 탄핵 발언 논란 속에서 어쨌든 이걸 빨리 진화하고 다음의 이슈로 넘어가려는 듯한 이제 그런 이론적 배경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당정 일체론에 대해서는 지금 80만 책임 당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판단하는가 이것이 이제 정말 이제 TV 토론을 앞둔 지금 전대 상황에서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현행 당원에도 당과 대통령이 건강한 동반 관계라는 점은 명기돼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해 주셨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뭐 제 생각에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전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윤한연대를 어떻게 감히 얘기하느냐. 이 얘기 뭐냐면 대통령과 어떻게 동급이 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선상에서 장제원 의원이 당정 일체를 얘기했다는 건 대통령을 상위에 두고 그 아래 유계구조처럼 명확한 예를 들면 개선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형태로든지 소위 미래 권력이 현재 권력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 권력을 탐할 수 있는 후보는 소위 당정 일체를 해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후보를 뽑지 말아야 된다는 논리예요. 이 논리에 의하면 장제원 의원은 안철수 후보 뽑지 말라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는 매우 부당한 얘기인 거고요. 왜냐하면 윤핵관이라고 얘기하면 적어도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라는 얘기인데 핵심 측근이 지금 대통령이 당무 개입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 스스로가 직접적으로 입을 얘기하면서 특정 후보라는 이름은 안 나왔습니다만 공격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러면서 이제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당정 분리 문제를 제기했어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 헌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선거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라고 얘기하는 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의 지위를 규정했다. 네. 국민 전체 대통령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하나하고 자유선거 원칙을 규정한다. 그러니까 자유선거를 훼손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정당의 기획윤 등을 보장한다. 이 모든 정치적 중립의 원이 세 가지라고 하는 헌법적 요청에서 나오는 거다. 이것이 아무리 당내 선거라고 하더라도 대통령과 대통령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핵심 관계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고 민주적인 선거를 방해할 수 있는 요인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저는 이런 발언들은 자제해야 됩니다. 적어도 이제 룰이 만들어져서 후보들 간에 자유로운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특정한 힘, 특히 대통령의 권한을 가졌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이런 발언들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발언을 자제하시는 것이 맞다. 특히 장제원 의원은 특히 그렇습니다. 윤핵관이라고 불리시는 분들은 네. 이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네. 행정관님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일각에서는 이것을 놓고 안철수 후보 견제하기 위한 카드다. 또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당과 대통령은 적극 서로 이제 뒷받침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과 국민이 공의 책임을 진다고 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당정 이 분리돼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했는데 다만 이 타이밍에 왜 나왔느냐. 그러니까 탄핵 발언을 약간 무마시키는 용도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선거 초반이잖아요. 선거 네. 초반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안철수 의원은 총선 필승론을 내세우잖아요. 총선 필승론을 내세우지만 당연히 이제 그 김기현 후보 측에서는 총선 필승론도 중요하겠지만 총선이 필승한다 해도 당정이 일체화되지 않으면은 갈등을 빚다 보면 과거 같은 불행한 이제 말하자면 노무현 전 대통령도 결국에 이제 당정을 분리하려 하다가 실패했던 것처럼 그것들이 이제 국정 동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면서 이제 당원들에게 여기에 대해서 전략적 판단해달라고 호소하는 타이밍이죠. 아무리 제가 놓고 본다면은 지금 김기현 후보는 당정 일체론을 안철수 의원이 얘기하는 총선 필승론과 맞부딪히는 어떤 그런 프레임 전략으로 이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 이게 84만 책임당원과 일반 당원들이 투표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해 주느냐. 그러다 보면 안철수 의원이 얘기하는 총선 필승론이 약간 고립화되는 경향도 있지 않느냐라고 볼 수는 있겠으나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당헌에 이게 당정은 분리돼 있지 않다는 게 명시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선거 캠페인용 구호다로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당원들이 총선 필승이 중요한지 아니면은 정말 대통령을 더 당이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할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이제 TV 토론이라든가 경선 과정을 놓고 보고 마지막 투표할 때 판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주제를 좀 바꿔서 민주당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 이재명계 자장인 정성호 의원이 구속 수감 중인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을 만났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 의원은 검찰발 언론 플레이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는데요.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정진상, 김용하고는 2017년도에 만나갖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선 나간다고 그래갖고 캠프 꾸린다고 했을 때 거기서 만났고 인정상 의리상 간 겁니다. 변호사를 오래 했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주로 얘기를 했어요. 검찰에서 전체 접견한 거에 부분만을 뽑아갖고 한 두세 군데 뽑아갖고 이 저희가 뭐겠습니까 사실은. 송골 하려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도주미 증거인멸의 우려, 뭐 범죄에 대한 소명 이런 게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측근인 정성을 통해서 이렇게 회의하려던 게 아니냐. 검찰의 지금 처지가 안타깝고 애잔합니다. 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이 수감 중인 정진상 전 실장 또 김용 전 부원장을 특별 면회 형식으로 만나서 이대로 가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회유성 발언에 의혹이 일고 있는데 정 의원은 이것이 위로와 격려 차원의 대화였고 과거 변호사 경험을 토대로 조언한 것이다. 또 면회는 적법 절차였다. 이렇게 반박했는데요. 먼저 이번 사안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건 교도관 입회하에서 얘기를 한 거지 네. 않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를 인멸하려고 얘기하면 교도관이 입회한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소위 정성호 의원이 증거 인멸했다고 하는 사실들을 갖다가 밝히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사적인 사담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 본인이 변호사예요. 변호사니까 조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정치자금이라고 하는 정치자금이든 뇌물이든 줬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받지 않은 사람이면 줬다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에 반대되는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을 때만 문제가 안 돼요. 안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알리바이가 없게 되면 유죄로 입증되는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 스스로가 잘 생각을 해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명확히 밝혀내는 게 당신이 무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변호사가 조력을 한 내용까지도 제가 볼 때는 검찰이 공개한 거잖아요. 근데 검찰이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계속 수개월 동안 피의 사실을 공표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도관 입회하에 녹음한 게 아니라 자필로 적은 내용, 기록한 내용들을 검찰이 입수해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게 피의 사실 공포도 될 수 있고 공무상의 비밀을 누설한 것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검찰이 제가 볼 때 이제는 대놓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내용이 나오게 되면 국민들이 이건 적어도 검찰만 알고 있는 내용들이 공개됐겠구나라고 하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내용들을 적어도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즈음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은 구속을 시켜야 된다라는 필요성들을 강조하기 위한 어떤 일부러 어떤 짜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매우 많이 들기 때문에 네. 저는 이게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저도 정성호 의원이 변호사로서 사적인 사담을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이런 조언을 한 게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대로 가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 이런 얘기는 누구나 민주당에 있는 당원들이나 지지층들이 이런 얘기 해요. 이런 얘기가 유죄의 범죄랑 무슨 연관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또 검찰이 흘렸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다라고 저희는 추정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정성호 의원은 교도관이 입회에 있는데 그런 발언을 했겠느냐, 위로의 차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번 내용이 검찰이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유출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 데 따라서 온 자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검찰이 의도적으로 흘렸다 하는 말은 이제 그거는 이제 정성호 의원이 이제 그거 여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게 나를 이제 말하자면 공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불과한 것 같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도관 입회하는 거라 부적절하고 굉장히 말하자면은 위험한 발언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뭐 측근들끼리 오래된 사람들끼리는 말의 맥락만 봐도 다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주목하는 게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 총 127회, 정진상 전 실장은 총 70회 면회를 했는데 결국 특별 면회는 정성호 의원이 딱 한 번씩밖에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시기를 놓고 보면 좀 약간 미묘한 게 김용 같은 경우에 12월 9일 날 했는데 이때가 뭐냐면은 김만배 씨가 그 유동규, 정진상 이런 사람들에게 지분 약정서 이게 거의 40% 그러니까 절반에 가까운 지분을 내가 약정했다라고 주장을 할 타임과 겹치는 시기예요. 그리고 정진상 실장을 면회한 그 1월 18일은 이재명 대표 소환을 앞둔 시기이기도 하지만 바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국내 압송된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기적으로 좀 급박하게 돌아가고 좀 미묘하고 이재명 대표에게 뭔가 정황상 불리해질 수도 있다라고 추론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측근이라 하는 정성호 좌장이라고 하는 정성호 의원이 면회를 간 것 아니냐. 그래서 특별면회 형식을 통해서 거기 좀 대화가 자유로우니까 물론 그 교도관이 기술을 하게 돼 있습니다만은 웬만한 것들은 이제 넘어갈 수도 있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뭐 알리바이 잘 만들라 뭐 혹은 뭐 이제 말하자면은 뭐 이재명 대표가 다음에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이게 일반론적인 이야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미묘한 타이밍에 좌장이 와서 그 얘기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전 시기적으로 어쨌든 그 정성호 의원이 왜 검찰이 흘렸냐 얘기할 게 아니라 시기적으로 미묘한 시기에 가가지고 핵심 증인들에게 어떤 사인을 준 것 아니냐는 그런 합리적 의심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뭐 조사라도 해야 되겠지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정성호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뭐 정성호 의원은 이걸 뭐 사법적인 영역으로 끌고 갈 생각은 없다고 하는데 어찌됐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미묘한 점에 대해서도 국민적 의심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2번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이르면 오늘 아니면 내일 중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런 입장을 내놨네요. 본인이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닌데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검찰이 오늘 내일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 같은 검찰의 방침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런 반응을 내놨는데 먼저 검찰이 오늘 내일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 이것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 안 하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지금 60명의 검사가 들러붙어서 적어도 275회인가요? 압수수색을 한 상황에서 소위 영장도 청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검찰은 정치적인 수사를 한 것밖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우리 헌법 또는 우리 법률에 입각하면 무죄추정의 원칙이 기본이고요. 형사소송법에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원칙이 어느 순간부터 좀 약간 좀 이상하게 변해서 검찰이 기소하게 되면 유죄가 있는 것처럼 얘기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건 되게 매우 문제가 많고요. 우리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검찰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일반 개인의 피의자 같은 경우는 이걸 방어할 수 있는 권한이 작기 때문에 이런 헌법적 법률적 권한을 통해서 이걸 방어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이제 핵심적인 증거인멸의 우려를 얘기하는데 275회 정도의 압수수색을 했으면 제가 볼 땐 뭘 더 인멸할 수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오직하면 우스갯소리로 성남시청에 있는 문서보다 검찰청에 있는 문서가 더 많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다음에 제1야당 후보가 도주 우려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원칙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얘기하는 건 본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불구속 수사 원칙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불구속 수사 원칙은 뭐 국민들이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소위 인권보호 수사 규칙에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법무부가 정한 내용이 다 있는 겁니다. 전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식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고 아마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의 내부 입장은 부결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고요. 뭐 이미 다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검찰에 의한 정치적 수사이고 불구속 수사 원칙들을 지키지 않고 예견된 방식으로 기소를 전제로
지금까지 수사를 진행해 왔다라고 하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사에 응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민주당의 판단이기 때문에 네. 아마 상당한 격돌이 예상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팩트 말씀드리면 아까 정성호 의원 특별면회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정성호 의원은 특별면회는 없어졌고 일반 면회 다른 형식이라고 얘기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다면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을 경우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 당론으로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이제 다른 분들이 대부분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뭐냐면 뭐 자유의지에 맡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적어도 당대표입니다. 그러니까 169석을 가지고 있는 제1당 당대표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을 때에는 그 발부에 대해서 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토론 과정에서 주로 이제 의원총회에서 벌어지겠죠.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모으는 과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겠죠.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자라거나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의원들의 자유로운 결정에 맡기자. 이 두 가지 결정 사항이 있을 겁니다만 지금 대체적인 흐름은 뭐냐면 특히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소위 검찰 수사에 아주 매우 무성의한을 보면서 네. 그 대장동 수사 자체가 상당히 형평성이 없구나라고 하는 판단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는 탈탈 털면서 즉 곽상도 전 의원을 비롯한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오게 하는 상황, 이 자체들은 검찰이 수사에 공정성을 상실했고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소위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행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당의 일관된 입장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그것들을 강제하는 방식은 아마도 당의 어떤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네. 예상을 합니다.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해 주셨는데 행정관님께서는 이렇게 전망해 주셨습니다. 평론가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지금 민주당이 왜 당론으로 여기에 대해서 부결로 가는지 저는 이해가 할 수 없는 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검찰의 창작에 가까운 소설이고 네. 정말 삼류 소설이다 얘기하고 나는 무죄라고 확신해서 뭐 이재명 대표는 지금 검찰 조사에서도 진술서를 가름하겠다고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정도로 자신 있고 이재명 대표 본인도 법조인이고 그다음에 성남시장 재직하면서 이재명 대표 말고 이 사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본인이 결재권자이고 기획했던 사람이고 결재권자인데 전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이 체포동의안이라는 것을 마치 이제 검찰이 체포를 해가지고 가서 그 구속을 시키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법원 앞에 가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네. 거거든요. 내 구속이 돼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법원이 판단해 주는 기회를 갖는 건데 저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그렇지 않아도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얘기하시고 이 사안 자체는 검찰이 정말 삼류소설 썼다고 얘기하는 만큼 오케이, 난 그러면 여기 대해서 나의 불체포 특권 포기하고 내가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에서 내가 무죄임을 입증하겠다라고 당당하게 나가는 게 좀 방법이라고 봐요. 정의당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의당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체포동의안을 우리는 당론으로 가결 결정을 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만큼 이 대장동 위례신도시 사업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었고 또 인허가권자였고 그리고 본인이 이것은 허무맹랑한 삼류소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합당한 판단을 내릴 거라고 믿는다면은 저는 당연히 불체포 특권 포기하고 당연히 저는 영장실질심사에 당당히 나서는 게 저는 방법이라 보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체포동의안 가져와라 우리 저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저는 어쨌든 그 뒤에 숨겠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정말 이런 용기가 있었더라면은 삼중갑옷 안 입었겠죠. 제가 지금 늘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대선 지고 난 다음에 당대표 안 됐겠죠. 국회의원 출마 안 했겠죠. 그다음 당대표 안 됐겠죠. 그다음 당원 80조 수성하지 않았겠죠. 그렇게 했었으면은 지금 벌써 불체포 특권 포기하고 받았겠죠. 그렇지만 이 삼중갑옷을 입은 이상 저는 어쨌든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은 가결과 찬반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야당은 그러니까 여당과 정의당은 찬성을 하겠고 야당과 무소속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어찌됐건 지금 김종국 행정관 잘 설명해 주셨지만 야당의 기류는 부결시키겠다가 기류니까 네. 부결되겠죠. 그러면 저는 이 방탄 프레임이 계속 앞으로도 다니고 앞으로 다른 사건에 있어서도 계속 건건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이렇게 계속 끌려다닐 것이냐 아니면 이번에 한번 털고 가느냐 이 기로에 섰고 이런 전략적 판단은 또 비명계 의원들도 좀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저도 하기 때문에 혹시나 다른 또 결론이 나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특검 얘기 짧게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그리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할 쌍특검을 추진하고 있는데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정의당에서는 50억 클럽 특검법만 추진하고 일단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돼서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정의당이 이렇게 신중한 입장을 펴고 있는 배경은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당 같은 경우 입장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쌍특검을 얘기했을 때 현실적으로 등장해 있는 50억 클럽이라고 하는 것들은 곽상도 전 의원을 통해서 네. 명백히 드러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불가피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만약에 정의당이 민주당과 입장을 같이 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얘기하게 되면 민주당의 이중대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나름대로 그런 어떤 트라우마 또는 어떤 그런 것이 붙는 거에 대한 상당히 큰 두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대신 정의당 당대표가 한 얘기가 분명히 있죠. 이것은 조건부다. 그러니까 2월 달까지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와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의 연루 문제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하든 아니면 무혐의 종결을 하든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된다. 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얘기한다면 적어도 이후에 3월 달부터는 민주당과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와 관련해서도 동시에 논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것이고, 근데 문제 핵심은 그런 겁니다. 적어도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 그런 거 아닙니까? 주로 이제 남욱과 유동규 씨의 진술에 근거하는 것이고, 이 진술은 김만배 씨한테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만배 씨는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들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전문 진술로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도 지금 검찰이 기소해서 지금 체포영장까지 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이거 무슨 진술도 아니고요.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구체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소위 유죄임을 입증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에 김건희 여사 내용들이 30건 이상 나왔다는 얘기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별건으로도 많은 기사를 통해서 재판 과정에 대한 내용 자체가 한 4-5번 정도의 문제가 소위 유죄로 추정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고 있었던 검찰에 대해서 특검을 요구하는 것이 왜 문제인지 전 정의당한테 묻고 싶고요. 전 만약에 우리가 적어도 이렇게 정의당이 얘기를 한다면 검찰의 이재명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는 신뢰할 수 없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대물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정의당 말대로 2월 달까지 검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전 3월 달부터 아마 쌍특검 얘기가 구체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